안녕하세요. 이상한놈입니다. 밀도 폭발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밀도 폭발 원리를 통해서 인간이 우주로 나갈 수 없고 달나라간 것도 사기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산소와 제3의 그 어떤 물질이 서로 만나면은 그 만나는 지점에서 밀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양빛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가 까맣게 타는 이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태양에서 더 가까운데 더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데 춥습니다. 이유는 높은 산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 위에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는 춥고요, 산 아래는 더운 것입니다. 높은 산일수록 밥이 잘 안 되고 불이 잘 안 붙고 이 지도 밀도 폭발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폭발은 곧 온도입니다. 밀도가 많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덥다, 밀도가 조금 폭발한다 그러면 춥다 라고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우주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엔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비행기부터 엔진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이륙할 때 비행기는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 뒷부분에 불을 붙여서 기름을 태워서 뒷부분에 밀도 폭발을 강제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공기 밀도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밀도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팽창력에 의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 날개 좌우에 굉장히 큰 공기 유입 모터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모터가 흡수를 해가지고 압축을 하고요. 압축하면은 뜨거워지겠죠. 가열이 되고 그리고 뒷부분으로 팽창하면서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터가 회전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요. 일종의 무한 에너지, 무한 동력 이런 개념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최소한의 기름만 떼주면 되는 것이고요. 가속을 하려고 하면은 기름만 조금 더 떼주면은 프로펠러가 더 빨리 돌면서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뒤로 배출시키면서 밀도 팽창을 통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투기들은 또 틀리죠. 전투기들은 일반 항공기는 장시간 비행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전투기들은 빠른 속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들은 오래 날 수가 없고요. 물론 전투기에도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 팽창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 비중보다 연료 연소를 통한 연료 폭발이 순간 폭발력이 더 크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폭발만 가지고 비행기가 떠 있고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떠 있으려면은 비행기 바닥면에 최대한 많은 공기 마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기 마찰을 통해서 비행기가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행기 아래로 최대한 많은 공기들이 지나가 주어야 됩니다. 그 많은 공기들이 비행기 밑을 지나가면서 비행기를 지탱해주는, 비행기 무게를 지탱해주는 밀도를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 날개와 비행기 바닥 부분이 충분한 공기 마찰을 만들 수 없다면은 비행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고도가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더 높은 곳에 비행기들이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고작 8km, 10km, 11, 2km 사이에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높아봐야 한 15km 정도 되는 거고 20km는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비행기 고도가 그렇게 높은 고도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늘 위에 밀도가 낮다 보니까 비행기를 받쳐줄 수 있는 밀도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리고 계속 아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진흙이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발로 딛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진흙의 밀도가 높았다면 늪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 진흙을 밟고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빠질 일도 없겠죠. 하늘 위도 진흙 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쳐봐도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듯이 하늘 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허우적거려 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위에는 올라가고자 하는 무게의 비행기가 지탱되어 프로펠러를 신나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앞에 있는 물을 끄잡아서 뒤로 차면서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의 밀도가 현재는 1인데 만약에 우주 방위비 각 나라에서 삥땅 뜯을 거고 그걸로 UFO하고 미군하고 전투하는 영상 잔뜩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려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달나라 다녀왔다고 하는데 달의 온도는 낮에는 250도, 밤에는 영하 250도 즈음 된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내리쬐다고 한들 거기에 온도가 있겠습니까? 진공에서는 물도 얼어버립니다. 진공에서는 영상의 온도도 영하의 온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실험은 진공 관안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공기를 제거했더니 즉 우주하고 동일한 상태를 만들었더니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온도는 뚝 떨어졌고요. 절대 진공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저 싸구려 모터가 반진공 상태를 만들었을 뿐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듯이 물이 얼어버렸고 온도는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절대 진공의 우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진공에서는 레이저 포인트 무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양빛이 자기장을 아무리 세게 발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폭발할 밀도가 없습니다. 폭발 조건이 없어요. 달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데 낮에 무슨 수로 온도가 250도까지 올라간다는 건지 무슨 근거로 산소가 없고 진공 상태인데 말입니다. 또 열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인들은 절대 진공에서 우주복이 당시에 또 현재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진공에서 물도 얼어버리는 절대 진공에서 수분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이 얼마나 버티고 살 수 있을지 정말 저는 의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진공에서는 사람이 죽어요. 진공에서는 사람이 10초도 못 버팁니다. 진공룸에서 산소를 빼고 방을 진공 상태를 만들려고 진공시키는 도중에 실험자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중단됐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산 등정한 20명을 조사해 봤더니 20명 전원이 고도 대뇌 부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밀도가 낮은 지역에 오래 머물렀더니 뇌가 팽창을 해버리고 뇌 속에 있는 피가 혈관을 타고 밖으로 삐집고 나오는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밀도를 맞추려고 뇌 속에 있는 피가 머리 밖으로 삐집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절대 진공에서 그 우주복 입고 그 물로 꽉 차 있는 인간이 온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를 잡고 웃을 노릇입니다. 우주 나가보지 않고도 현실에서 기초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주가 있다 한들 나갈 수 없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거 다 무시하고 눈 전부 다 가려버리고 밀도는 덮어버리고 허구의 중력만 만들어 놨습니다. 영하 30도만 넘어가도 배터리 자동차 또 당시 기술로 도저히 불가능한 전기 자동차가 달을 이리저리 활보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혹한의 추위에서 절대 배터리 자동차가 작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절대 진공에서 고무 타이어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카메라는 달에 갔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달에 착륙을 했는데 그 착륙 지점 반경 30m 안에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이 그렇게 작았던가요? 달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왜 전방 100m를 못 보여줘가지고 사방 다 가려놓고 캄캄한 색으로 바꿔놓고 1, 20m만 고작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의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력이 쇠했는지 달에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달 표면이 거무죽죽하고 인공 조명 켜놓은 것처럼 진짜 태양의 밝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기가 없다면은 더 또렷하게 더 하얀색으로 표면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고 깃발도 펄럭이고 달도 중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깃발이 얼음 되어 가지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깃발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윗부분은 고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저 구겨진 성조기의 아랫부분은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사진처럼 굳어 있어요. 그림자 각도도 틀리고 걸음걸이는 달에서는 무조건 토끼처럼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아주 자연스럽게 걷기도 합니다. 넘어지면서 발로 땅을 세게 찼는데 그렇다면은 몸이 우주로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갑니다. 중력도 약하다고 하면서 숨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거칠게 숨을 쉬고 있는지 거북할 정도고 너무나 모순점이 많다 보니까 달에서 찍었다는 그 원본 좀 내놔봐 이랬더니 나사에서 하는 말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일한 증거물들이 몽땅 도둑 맞았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자료들 원본을 몽땅 도둑 맞을 수 있는 거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정확하게 어디 뭐가 있는지 알고 다 들어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연하는 영화라고 기념사진 찍는 것은 잊지 않고 이렇게 기념 촬영까지 딱 아폴로 시리즈 기념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달에서 헬멧도 안 쓰고. 제가 인간이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고요. 뭐 해외에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고 저는 그것을 듣고 제가 살펴보고 찾아봤더니 정말 달에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달에 간 적이 없다라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에 갔다는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달에 갔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제가 위에 소개한 수많은 증거, 모순점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달에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달에 갔다 왔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TV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려서부터 책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TV에서도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갔다 왔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평생 거의 매일 둥근 지구를 보게 됩니다. 9시 뉴스에서도 보고요. 영화에서도 보고 달에 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들 그대로 흡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제가 제시한 것과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논리적인가? 저는 영어나 공식 이런 것들에 약해서 유식한 전문 용어나 뭐 분석 이런 거 못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의 기본이 되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초 과학 없는 첨단 과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무시하고 첨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증거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달에 간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인데 이 기초적인 과학도 증명을 못하는 그런 지식 과연 진실일까요? 그런 사기를 나사가 매일 TV를 통해서 돈 받고 시청료 받고 사기를 치고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매달 시청료 내면서 9시 뉴스를 통해서 뒤에 돌아가고 있는 둥근 지구를 보고 아나운서가 말해주는 가짜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이 둥근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세상 모든 사물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성경이 또 보증을 해주고 있고 하루하루 평면 세상에 눈 뜨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만 제시한 것들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것들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류 있는 영상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 많은 말들을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고 듣는 분들은 바보들일까요? 제가 앞뒤가 잘 맞지도 않는 말을 막 짓거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보처럼 그냥 믿고 그렇구나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처음에 저를 욕하면서 그러면서 판단해보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따져봤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담합하고 속이는 이유 충분합니다. 그런 이유도 제가 다 설명을 해놨고요. 또 이 영상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은 야 지구가 평평하면은 계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설명해놨고요. 중력부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적인 이치들은 제가 웬만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을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그리고서는 저를 신뢰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종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사람들을 유도한 적도 없고요. 온다는 사람도 말렸습니다. 이득 취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제 목적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그대로 믿어 주십사. 생각 한번 해보고 맞다면은 그 이치가 맞다면은 의심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뭐 유아 채널부터 둥근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쇠뇌되고 있습니다. 쇠뇌되는 인구보다 깨어나는 인구가 월등히 작다 보니까 참 힘든데요.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 뭐 박사님, 교수님들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석학인 분들도 평면 세상을 믿고 또 저한테 또 힘과 용기를 또 주시고 계시고 또 의외로 권력자들 평면 지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권 때문에 또는 주위에 말하면 창피하니까 혼자 바보 되니까 왕따 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침묵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천동설이 사실이고 지동설은 가짜였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았다면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권 때문에 침묵한다면은 그거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속이는 일루미나티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영화 트루먼 쇼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영화 처음부터 그 TV를 시청하고 있던 두 명의 경비원이 있는데요. 트루먼 쇼가 종료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 두 명이 남긴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보지? 다른 채널에 뭐 하냐?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트루먼 쇼가 끝나니까 사람들은 다른 채널에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평면 세상을 믿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와, 이 채널 보니까 야, 세상이 평평한 증거가 있네? 맞네? 그러네? 또 뭐 다른 증거 없나? 다른 채널에 혹시 또 뭐 다른 따뜻한 평면 세상의 증거 없나? 이렇게 단순히 호기심 채우는데 만족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잔혹하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양처럼 순진해가지고 충격 한번 받으면은 놀라면서 다시 가던 길 따라서 그냥 쭉 흘러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똑같이 잠자면서 끌려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보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과학적 탐구로 접근해도 참 모순이 많다 보니까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한 분들과 농담이 아니라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친구를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이고요. 또 옛날부터 왕의 귀에는 간신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충신은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소리는 항상 옳았습니다. 충신은 목이 잘렸고요.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리거든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평면 세상의 증거 1000가지 못 채울 것 같습니까? 이 영상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속을 수뿐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완벽하게 속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도대체? 그 해답은
속인 주체가 말을 해줬습니다. 트루먼 쇼의 감독으로 나오는 사람이 영화에서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트루먼이 어떻게 평생 속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이 하는 말이 현실감을 잃지 않게 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사에 근무하면서 우주선에 탑승하러 가는 우주인을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인 줄 알고 그 부품을 또 만들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디테일하게 우주 환경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견적서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남극 다녀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극에서 백야 봤다. 물론 남극 가서 백야를 본 것이 아니고요. 하늘 도움이 밝은 것을 보셨겠지만요. 나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진짜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80%는 될 겁니다. 무엇이냐? 초현실 감각을 심어준 것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TV와 교과서 모두 일루미나티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미치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뭐 사이비 무슨 이상한 종교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이비 조심하라고 제가 말했으면 했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보도 아니고 명확하니까 제가 큰 소리로 기초 사실에 입각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보시는 영상들은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면 또는 쇠뇌 또는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가지고 이거든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조종당하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체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 사람들 야 체면에 제대로 걸렸네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가장 보편적이고 낮은 단계인 무의식의 반복 세뇌를 평생 당하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 영상은 일루미나티가 더 강력한 세뇌, 강력한 체면을 걸어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은 국내에도 전문가 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내용이 교과서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을 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한 분은 싱싱한 님인데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싱싱한 분인데 이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가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서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두 채널 추천하는데 두 채널 중에서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영상 두 편이 각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가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설명하면은 쇠뇌가 어떤 것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쇠뇌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블로거건 또 뭐 유튜브건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평면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몇 개 없잖아요. 뭐 중복도 상관이 없어요. 또 자신의 생각이 틀려도 상관이 없고 서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혹시 압니까? 플레더스 빅뱅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 지는 꼴을 못 보잖아요. 플레더스도 지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똑바로 된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그 후에야 신이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한 타이밍이에요. 마음껏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그 시점 즈음에는 UFO가 등장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겁니다. 종말로 가는 상황은 인간의 행동만 봐도 뭐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막을 수 없지만 깨어나야 진짜 세상을 보게 되고 진짜 세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계산하면서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따져보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는데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뭐를 먹지? 삼겹살 먹을까? 오리 먹을까? 아니요. 오리가 몸에 좋으니까 오리 로스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판단,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요. 생각하려고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죽은 다음의 문제인데요. 쇠뇌가 돼가지고 죽어봐야 알지라는 이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쇠뇌되어 있어가지고 죽음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상 죽을 때가 되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을 했다면은 정작 중요한 자신의 죽은 다음에 대해서 왜 10분도 생각해보지 않고 듣는 즉시로 죽어봐야 안다 하고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걸까요? 그 강력한 세뇌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Express halftime report coming up. They're ready to go. Chauncey, Jalen, Michelle, and Paul. Talk about what happened here in the first half of Game 2. Don't let people know that I actually pay attention to my job. I'm serious about it. For all young journalists, all athletes that want to get into this business, I know y'all see us a lot shucking and jiving and laughing and joking, but I'm actually paying attention. I'm concentrating. And I'm about to go on television and talk about Another that thing people don't know about Jalen Rose. Great team player. That could only be the musical stylings of Victor Oladipo, who is the reigning two-time champion of the All-Star Weekend player talent show. You are talented. I give you a little credit on that. A lot of credit. You're very talented. I mean, you're not a karaoke guy like me, but you can actually. You know they call me O'Brown Eyes, right? As a matter of fact, you both have experience singing New York, New York. His was at the Slam Dunk Contest. Yours was in Vegas. Yes. We had the show out there. Here's just a little sampling. See, I love to do karaoke. That's good, isn't it? You see those two mics back there? You made up your own words. You see those? Wait, two that was mics the back there? words. Hey, In old New York? Yeah. the long-awaited duet: Victor Oladipo, Charles Barkley, New York, New York. Hey, yo, let me lead, bro. Let me lead. I got you. Aside, you have to separate the two, and you don't know how to do that. So that's where I come in
And I keep your emotions and I deal with your emotions over here. But when it comes time for business, I implement what you told me on the emotion side into handling it in a professional manner, because sometimes it's hard for you to be professional. Game, Glenn Martin of New York City. As a longtime real estate executive for Christian Wakefield, Glenn had the foresight years ago to know what Brooklyn could become, an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naissance of our thriving world. In addition, Glenn was a key player in helping the Hockey team's future HSS Training Center, location in Sunset Park, Brooklyn. Glenn also gives back to the community as the founder of Brooklyn 1834, which provides a forum for the world's up-and-coming artists. Due to illness, Glenn could not be here tonight. He's fighting his illness with the same determination that he's used to make Brooklyn a better place. Glenn is represented tonight by his wife Jan and his children Theo and Edie. Please join SW24 Security Solutions and the Nets and show your appreciation for Glenn's leadership and his contribution in making Brooklyn what Matt Lauer and Al Roker. Will someone do the junior high hug dance? It's like this. You gotta make it real awkward. That's exactly how you have to have a certain amount of distance between the bodies exactly. in junior high. Yes, like they say in Catholic school, leave room for the Holy Ghost. Anyway, there is a lot of memories today, actually. It's a big day in music history. 35 years ago today, Elvis Presley passed away, the king of rock and roll. And as Mark Cohn says in his great song, Walking in Memphis, there's a pretty little thing waiting for the king down in the... Harbor, Michigan, and what a pleasure for Herbie and me to introduce Marshall Mathers. Some of you may know him as Eminem, but he's going to join the Saturday night crew with our music intro starting next Saturday night. But folks, I want to take you to the world premiere of one of his new videos called Berserk. Take a listen. It's headed for the top of the charts. Was that the great Rick Rubin who was helping produce that with you, Marshall, when you did that? Yeah, sorry. Live TV. Live TV freaks me out a little bit. No. Yes, I'm sorry. What was the question? But it's been a heck of a ride, to be honest. I really can't complain. Yeah, I was kind of I was a little down when I found out I was injured and I had to have surgery again, or with another knee. But at the end of the day, I have amazing teammates. Guys like Draymond, everybody on this team, they come over there, they wrap their hands around me like, yo. It was a wonderful, meaningful endorsement in every way, and I was very proud. Did you talk about vice presidential possibilities with Senator Warren? You guys have got to try the cold chai. Very proud. Did you talk about vice presidential possibilities with Senator Warren? You guys have got to try the cold chai. In every way, and I was very proud. Did you talk about vice presidential possibilities with Senator Warren? You guys have got to try the cold chai. I've had it. And how do you talk This is a video of Hillary Clinton fainting in 2012, where she suffered a concussion. Just please respect him. Okay. Please. Sorry, please guys. don't. This is. The agents have requested for this to stay in your seats. In covertly recorded off-air transmissions from the Bush-Clinto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the 1990s, we can see that Bill Clinton was nothing more than a puppet to the puppet masters which placed him in the White House. Bill Clinton's demeanor seems to be similar to a person
who is under a hypnotic trance.